승마지도사 2024년 기출문제 한개 풀기 3부 들어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반정지란 모든 운동에 앞서 사용되는 부조이다. 반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말의 밸런스를 잡을 때 사용한다. 2. 동일한 부조의 세기로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말에게 일정한 운동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말의 체중을 후구에 실음으로써 말의 밸런스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 중 하나이다. 4. 말은 다음에 요구되는 부조를 받아들이기 위해 심리적, 육체적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이거 보면은 그냥 얼핏 읽으면은 문장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동일한 부조를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세기를 똑같이 하는 거,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는 말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고요. 뭐 하다못해 속보에서 구보를 가기 위한 반정지하고 구보에서 속보를 가기 위한 반정지는 약간 다르잖아요. 그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기까지 반복적으로 똑같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요 2번의 내용은 좀 생소한 내용이긴 해요. 기존에는 1번, 3번, 4번에 약간 그 반정지의 정의에 가까운 내용이 좀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요 부분은 2번 문장은 좀 생소한 문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반정지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12. 측방운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승, 2. 하프 패스, 3. 허리를 안으로, 4. 어깨를 안으로. 이게 다 그게 그거 같죠? 그래서 이게 측방운동이 뭐였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그 책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프 패스, 허리를 안으로, 어깨를 안으로 그리고 하나가 없잖아요, 지금. 그 없는 것까지 해서 4가지가 나오는데 사승은 좀 왠지 그 책의 페이지에 따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좀 찍어서 맞출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원래 마장마술, 그러니까 교재에 나온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마장마술의 응용운동 편에 7가지가 나옵니다. 방향전환, 피겨, 이제적 운동, 측방운동, 삐루에, 파사지, 피아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측방운동 4개 중에 하나가 여기에 기재는 그 문제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 허리를 바꾸려였잖아요. 그거를 4승으로 바꿔서 문제를 낸 건데 그 4승은 피겨에 해당하는 겁니다. 원운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마장마술의 응용운동에 관련해서 각각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기존에 계속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 학문적 분류 체계 같은 마장마술의 그 분류 체계를 묻는 문제는 좀 처음이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도 있었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요런 분류 체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각각의 마장마술 응용 운동의 정의 그리고 그 내용 이런 걸 알아주는 게 더 시험에 더 자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 기술적인 부조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깥쪽 꽃비는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맞죠? 이 손과 다리는 각각 동일하게 움직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요거는 좀 틀린 것 같죠? 신체 각 부위의 독립이랑 좀 안 맞는 것 같고 고삐의 연결은 경우에 따라 끊어짐과 연결을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고삐 연결 끊어지면은 말 타다가 혼나죠? 3번도 틀린 거고 4번은 손과 다리 부조 사용은 같이 하지만 손 부조를 사용하는 다리 부조를 사용하여 방향전환을 돕는다. 요거는 다리 부조 먼저 써야겠죠? 다리 부조를 먼저 쓰고 손 부조를 써야 말을 듣잖아요. 이게 솔직히 사람이 아무리 땡긴다고 해서 말 목에 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리 부조를 해가지고 말을 긴장시킨 다음에 손 부조를 사용해야 이제 말이 사람의 요구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교재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은 나옵니다. 그래서 바깥쪽 손은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는 맞는 표현이고요. 그 손은 각자 따로 다른 방법으로 다리 부조도 각각 다르게 해야 되고 고삐는 계속 유지해야 고삐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고요. 그 손 부조를 사용하기에 앞서 다리 부조를 먼저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14. 지상 행목 훈련의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천천히 장애물 행목 개수를 늘려서 운동을 진행시켜야 한다. 1번은 맞는 것 같죠? 나이가 많은 말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원래 이게 절대자 들어가면 틀려요. 그렇죠? 3번 속보 행목 운동 시 말의 후구 훈련을 위해 좌석보로만 실천해야 한다. 속보 행목 운동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좌석보는 거의 안 하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이거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회목 하나를 놓고 훈련하는 것은 말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2개 이상을 훈련한다. 회목 운동 시작할 때 2개부터 시작하나요? 맨 처음에 하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요거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1번 천천히 개수를 늘린다. 요거는 맞는 표현이고요. 나이 든 말이나 어린 말 모두에게 좋은 운동이 횡목 운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승자는 경속보를 해서 말 등이 편안하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좌석보 하면은 말이 좀 더 부담이 가잖아요. 근데 경속보를 하는 게 말에게도 좀 편안하기 때문에 그럼 횡목 운동할 때 말의 부담을 최대한 기승자로서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책에는 말에게 처음 장애물을 소개할 때 장애물을 하나 놓고 연습하는 게 가르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 훈련한다. 이런 표현은 틀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횡목을 넘을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밴딩, 2. 침착성, 3. 추진력, 4. 균형과 리듬. 요거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그러니까 마장마술 쪽으로 이제 많이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어려울 수 있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분들도 어려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책에는 말이 횡목을 넘을 때 기본적 원칙을 이해해야 되는데 기본적 원칙으로는 침착성, 앞으로 전진하려는 추진력, 그다음에 리듬감과 균형이다. 장애물의 유연성을 길러준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 밴딩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말을 횡목 넘을 때 코너를 돌아와서 넘긴 하지만 그래도 넘는 순간에는 말이 밴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직선으로 반듯하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밴딩은 좀 거리가 있구나 라고 해서 1번을 푸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거 좀 공부를 좀 이렇게 이것저것 또 하다 보니까 밴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 교재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좌우의 말의 구부러짐을 밴딩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마체가 앞뒤로 수축하는 거 있잖아요. 후구가 딱 밀려 들어와서 하는 수축하는 거. 그것도 이제 밴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애물 회복 넣는 것 자체가 후구 근육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밴딩도 뭐 틀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문제를 풀 때는 상대적으로 좀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15번은 교재에 나와 있는 침착성, 추진력, 리듬감과 균형 이게 기본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의 구부러짐 요거는 횡목 넘을 때는 안 하기 때문에 그게 기본 원칙에 좀과는 거리가 있다. 그냥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부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